안세영의 폭로에 배드민턴 선후배들이 안세영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계속해서 안세영을 전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안세영도 참다 못해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당해왔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어찌나 절절한지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2004 아테네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하태권은 아무래도 협회는 규정 안에서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전체적인 시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협회는 이 종목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전체 선수 관리를 위해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놨을 것이라며, 협회가 그 규칙을 어기고 특정 선수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협회의 문제이고, 선수가 불만을 가질 만하더라도 협회가 기존 규칙대로 운영했다면 선수의 문제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협회가 한 선수에게만 맞춰줄 수는 없다는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방수현도 인터뷰에서 안세영의 발언을 비판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선수들이 부상을 가지고 대회에 나갈 수밖에 없고, 본인도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하고 선수가 다시 회복하고 경기에 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으로 만회하면서 시합을 나갔다는데요. 안세영이 선수로서는 1년도 안 남은 올림픽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협회에서 부상 대처를 잘못했다, 대표팀에서 그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감독 코치들도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한 것이고, 그 밑에 후보 선수들이 그만큼 파트너를 해줬으니 협회의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면 개선을 하면 된다면서 안세영이 성급하게 인터뷰를 했다고 비판 아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협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유망주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원이 갔고 지금의 안세영 선수가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 와서 협회한테 은퇴는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자마자 기쁜 와중에 말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고까지 말했죠. 결국 이런 어른들의 언론 플레이에 안세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안세영은 새롭게 진행한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개인적인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는데요. 안세영이 지적한 부분은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및 실업 선수의 연봉 계약금 관련 규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인기 스포츠 종목에 비하면 배드민턴은 연봉이 적은 편인데요.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은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기존 계약 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고정돼 있으며, 계약금은 각각 1억 5천만 원, 1억 원을 넘길 수 없으며 첫 해 연봉은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입단 첫 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천만 원, 고졸 선수가 5천만 원이 상한액인데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라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되는데요. 세계 최고 실력의 인기까지 얻고 있는 안세영이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인도 선수의 수입을 들으면 더욱 감이 오실 텐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신두는 지난해 710만 달러, 약 97억 원을 벌어들여 미국 체조 스타 시몬 바일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여성 선수 16위에 올죠. 특히 신두의 상금은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상금 외의 수입이 700만 달러, 약 96억 원에 달했으니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포브스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2019년 배드민턴 세계 챔피언인 신두는 인도의 마케팅 능력 덕분에 여성 수입 순위에서 든든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신두는 2016 리우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은메달, 2020 도쿄 올림픽 동메달을 딴 메달리스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신두는 세계 랭킹 13위, 안세영은 1위라는 것인데요. 안세영의 수입이 20억 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또 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 메인 스폰서사의 라켓과 신발, 의류를 사용해야 하는데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현재 대표팀 시스템만 보면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국가대표들은 많은 규정에 묶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기에 비해 적은 연봉을 받고 수억 원대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다른 스포츠 톱스타들과 비교해 심리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협회 측은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했고 지원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안세영이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협회 선수를 감싸기보다 타 종목 선수와 비교하며 급을 나누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배드민턴 협회와 양궁협회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세영 스스로 배드민턴 협회가 양궁처럼 투명하길 원한다고 언급한 적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지난 1985년부터 올해까지 40년간 대한양궁협회 회장사로 대한민국 양궁을 후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양궁이 무려 40년 가까이 세계 무대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양궁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양궁협회의 행정능력, 그리고 단체 회장사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원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먼저 한국 양궁의 10연패 신화의 결정적인 요인은 대표 선수 선발 과정인데요. 투명한 선수 선발 시스템이 그 핵심으로 신인부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까지 지나온 행적과 업적을 무시하고 원점에서 승부하는데 그야말로 계급장 다 떼고 실력만으로 겨루는 것이죠. 모두 5차에 걸친 피 말리는 경쟁을 통해 국가대표로 뽑히는데 오로지 관역에 꽂힌 점수로만 승부를 가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니 선배 후배 따위의 서열도 없을 수밖에 없죠. 올림픽 금메달보다 한국 대표팀 선발이 더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인데요. 이러한 시스템 아래서 각 실업팀, 대학팀, 유소년팀 지도자들이 어떠한 잡음 없이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만 힘을 쏟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야기되는 공정성 시비와 절차상 하자, 학연과 지연 등을 앞세운 파벌 싸움, 경기인과 비경기인 행정가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철저한 실력주의니까요. 한국 양궁에는 금수저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궁은 과거 성적, 학벌과 관계없이 수개월간 이어지는 선발전에서 수천 발의 화살을 관역 가운데 가장 잘 꽂은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게 됩니다. 국가대표를 포함한 모든 선수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 선발전이라는 촘촘한 채를 통해 걸러지고 고등학생에게 세계 톱랭커들이 덜미를 잡히는 곳이 한국 양궁대표 선발전이기에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은 어떤 배경, 어떤 환경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오로지 잘 쏜 선수가 선발되는 제도라고 말했죠. 회장을 비롯한 배드민턴협회 임원진은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당시 엔트리가 드물게 3차례 수정됐는데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격적인 세대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20명 가운데 6명이 교체되어 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가 2명으로 줄어들고 복식은 4개 조 파트너가 뒤바뀌는 결과가 됐습니다. 더불어 같은 해 세계선수권 참가 당시 배드민턴협회는 선수 6명 출전해 임원진이 8명이나 따라붙었고 설상가상으로 선수단은 이코노미석, 임원들은 모두 비즈니스석에 탑승했기에 더욱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양궁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도 모든 스포츠 단체들이 본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는 최고의 협회라고 볼 수 있죠.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낸 자리에서 오죽하면 선수가 은퇴를 암시하는 말까지 하며 폭로를 했을까요? 이미 여러 번 내부의 의견을 얘기하고 바꿔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전혀 통하지 않았기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22살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안세영이 기뻐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에 바친 인터뷰를 했으나 이것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대한체육회의 행보가 정말이지 지저분합니다. 안세영의 발언 의도가 흐려지지 않고 선수들을 위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주목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안세영과 배드민턴 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까지 더 이상 폭정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